제51화 두 마리의 용 1. 천마방 대청에서 사달이 벌어졌다. 술 취한 모사가 엉뚱하게도 탕명에게 화풀이를 시작했다. 무당파 놈들을 잘 먹여 조용히 떠나보내려던 마연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탕명이 모사의 주먹을 맞고 고통스러워하자 마연지가 죽일 듯 모사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무당파가 어찌 이럴 수가 있죠? 정말 염치가 없군요. 한 차례 주먹질했으나 모사의 화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켜라! 마연지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사의 주먹이 다시 탕명에게 날아갔다. 탕명도 얼른 자세를 잡고 모사를 향해 한 대라도 적중시켜 보려고 주먹을 날렸다. 훗! 어딜? 역시 모사는 저작거리 건달이 아니었다. 가볍게 탕명의 주먹을 피한 모사가 탕명에게 연달아 주먹을 적중시켰다. 세 차례나 모사의 주먹을 얻어맞은 탕명이 이장이나 나라가 떨어졌다. 제길! 역시 물인가? 심장에서부터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오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이라도 모사의 대갈통에 흡성대법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쓰러진 탕명을 일으켜 세운 마연지의 얼굴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탕명, 인제 그만둬. 안 돼! 난 한 대도 못 때렸어! 탕명이 누구인가? 무림을 공포로 진동시켰던 피의전사 탕유의 아들이다. 탕명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탕명은 어머니 탕유로부터 신비한 고촉국의 외계 신공을, 아버지 선우 무도로부터는 천축국 수타진경의 내공 씨앗을 물려받았다. 탕명은 오늘 태어나 처음으로 흠씬 두들겨 맞았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큰 자극이 됐다. 탕명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수타진경의 내공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탕명의 두 눈에 붉은 기운이 스치며 몸속에 잠자고 있던 외계 신공의 능력도 깨어나기 시작했다. 헙,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연지는 탕명의 두 눈에 섬뜩하게 스쳐간 붉은 기운을 똑똑히 보았다. 마공에 소름 끼치는 마기에도 적응했던 마연지였지만 탕명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탕명. 왜 그래? 잠깐 어지러워 휘청했던 탕명은 단전으로부터 진기가 끓어오르자 요상한 기분이 들었다. 뭐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단전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탕명은 왠지 모를 충만감이 느껴졌고 모사의 주먹에 맞았던 고통도 일시에 사그라들었다. 연지, 물러서 있어. 몇 대 얻어터졌더니 오히려 후련하고 기분이 좋은데? 뭐라고? 희한하게 기운이 뿜뿜 솟아. 무당파 권법도 별것 아니네. 맞을만 하니까 걱정 마. 마연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휴, 맞을 만한 매가 어디 있냐? 탕명이 걱정하는 마연지를 뒤로하고 다시 모사와 마주섰다. 다시 겨뤄봐요. 뭐라? 모사는 멀쩡히 일어서는 탕명을 보고 흠칫 놀랐다. 탕명은 자신의 주먹을 연달아 세 대나 맞았다. 사형제들과 겨룰 때도 자신의 주먹을 이 정도 맞았으면 쓰러져 일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탕명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서 자신에게 맞서는 게 아닌가. 이놈 맷집 좋네! 좋다! 그렇다면!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 특히 평소에 자신을 우러러보던 젊은 사제들이 눈을 껌뻑이며 주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 이참에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이렇게 마음먹은 모사는 내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모사의 두 주먹이 잔뜩 끌어올린 내력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놈! 죽어도 내 탓은 아니다! 잔뜩 내력을 끌어올린 모사의 주먹은 이전보다 더욱 매서웠다. 강력한 모사의 주먹이 탕명의 가슴과 어깨를 강타했다. 주먹은 더 강해졌으나 맞은 탕명의 반응은 영 모사의 기대와 달랐다. 허! 분명히 때린 것은 모사였는데 모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사의 주먹을 얻어맞은 탕명의 표정이 묘했기 때문이다. 주먹이 적중했는데도 얻어맞은 탕명의 표정은 오히려 상쾌해 보였다. 흐흐흐. 자신의 주먹을 맞고도 탕명이 멀쩡하자 모사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이 새끼가!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은 모사의 눈에 살기가 비쳤다. 대갈통을 박살 내주마! 모사의 주먹이 탕명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밀실동굴에서 모사의 발길질에 해골 2개가 박살났었다. 작정하고 내지른 모사의 주먹이라면 탕명의 머리통이 박살 날 수도 있다. 모사의 기세가 흉흉하여 보이자 마연지가 소리쳤다. 조심해, 탕명. 그러나 탕명은 꼿꼿이 서서 모사의 주먹을 기다렸다. 그래, 와라! 나도 한 대는 때려야지! 탕명은 천마신공 진기를 오른쪽 주먹에 집중시켰다. 다시 얻어맞더라도 반드시 모사의 얼굴에 주먹 한 방은 날리고 싶었다. 그때였다. 탕명의 얼굴을 노리던 모사의 주먹이 검은 부채를 때렸다. 어느새 날아온 신형 하나가 모사와 탕명 사이로 날아들었는데 바로 천마객잔의 큰형 다뭉이었다. 다뭉은 그저 부채를 들어 모사의 주먹을 막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세차게 날아오던 모사의 주먹이 마치 단단한 바위라도 친 듯 부서진 것이다. 부서진 주먹에선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모사는 다뭉에게 또 당한 것이 창피했다. 후배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모사였다. 그런데 이렇게 2차례나 수모를 당했다. 수치심으로 얼굴은 달아오르고 다리마저 부들부들 떨렸다. 모사의 표정과 달리 다뭉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다. 탕명,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오셨어요? 탕명과 마연지를 걱정한 육난이 다뭉에게 천마방에 가볼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그래. 그런데 뭐 때문에 일이 된 것이지? 다뭉이 갑자기 나타나 판을 깨자 유사진은 김이 빠졌다. 탕명이 의심스러웠기에 어찌 되나 지켜만 보던 유사진이었다. 객잔 점소이를 상대로 흥분해서 미쳐 날뛴 모사의 행동은 그가 보기에도 좀 민망스러웠다. 유사진이 보기에도 탕명의 맷집은 대단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탕명의 보법이나 권법은 아직 초보자 수준이었다. 그런 탕명을 상대로 무당의 중견 제자인 모사가 살기까지 뛰며 날뛰었으니 영 체면이 서지 않았다. 유사진뿐이 아니었다. 사제들 또한 모사를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았다. 무당의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건질 게 없다고 판단한 유사진은 천마방에 흥미를 잃었다. 하산한다. 유사진이 하산을 명하자 모사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다뭉에게 2차례나 당했으나 유사진은 돕지 않았다. 돕기는커녕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의 빛까지 내비치고 있었다. 제기랄! 재수원 붙은 날이군! 어쩌겠는가? 대장의 명이 떨어졌다. 모사가 탕명과 다뭉을 한 차례 노려보고는 유사진을 따라 나섰다. 손가락과 손목이 부서졌으니 모사는 한동안 주먹을 쓰지 못할 것이다. 알터니가 빠졌다. 마연지가 속이 후련한 듯 유사진과 무당 제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한 곱이 넘긴 마연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다행이야. 하지만 탕명은 못내 아쉬웠다. 쩝. 한 방 먹일 수 있었는데. 마연지가 못내 아쉬워하는 탕명에게 팔짱을 끼웠다. 탕명. 뭐가 아쉬워. 하마터면 내 대갈통이 깨질 뻔했는데. 연지, 내 머리는 돌처럼 단단한걸? 뭐라고? 마연지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다뭉이 씩 웃으며 말했다. 육난이 엄청 걱정하고 있어. 난 저놈들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고 객잔으로 갈게. 대갈통 깨질 뻔했는데 형님 덕에 살았어요. 그래. 이따 보자. 바람처럼 나타났던 다뭉은 유사진 무리가 내려간 방향으로 구름처럼 사라졌다.
탕명이 엄지를 치켜들며 감탄했다. 담 형님의 무공은 정말 대단해. 연지 너도 봤지? 형님의 부채를 때린 모사의 주먹이 박살났잖아. 그래. 샌님인 줄 알았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고개를 끄덕이던 마연지가 다시 고개를 갸우뚱했다. 탕명. 근데 아까 내 눈이 붉게 변했어. 엄청 무섭던데? 어찌 된 거야? 탕명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랬어? 난 모르겠는데. 정말. 몸에 별 이상은 없고? 응. 아무렇지도 않아. 몇 대 맞았더니 오히려 힘이 넘치는데? 헛. 기가 막혀. 탕명. 암튼 넌 정말 요상한 놈이야. 다뭉의 멋진 모습을 보자 호기가 치솟은 탕명이 마연지에게 말했다. 연지, 희한하게 몸에 힘이 넘치네. 발동 걸린 김에 오늘 천마신공 이성에 도전해야겠어. 지금 바로? 응. 바로 시작할래. 그리고 열흘간 너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줘. 알았어. 탕명의 몸속에서는 이미 수타음경의 내공 씨앗이 발아되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탕명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저 모사의 주먹에 천마신공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 밀실동굴에 들어선 탕명은 마공과 적이용이 지내던 석굴의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천마신공 이성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열흘간 조용히 천마신법을 수련해야 한다. 이성에 성공하면 천마신법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되면 무당파 놈들이 쫓아와도 도망갈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짜릿해. 어디 시작해볼까? 탕명은 흥분됐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마신법의 요결에 따라 단전의 기운을 응집시키기 시작했다. 기분 탓인가? 오늘따라 단전의 기운이 활기차고 왕성했다. 시작이 좋아. 그렇게 수련은 별탈 없이 진행됐다. 아싸, 이제 마지막 날이다. 내일은 1살 아기가 2살이 되는 날이다. 탕명은 내일 아침이면 천마신공 이성에 도달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수련을 시작한 지 열흘째 문제가 발생했다. 운공을 시작한 탕명은 뭔가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단전의 움직임이 어제와는 사뭇 달랐다. 어라? 이게 왜 이러지? 탕명이 운공을 시작한 지 1시즌쯤 되자 단전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천마신공 일성에 도달했을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탕명의 아랫배 이곳저곳이 불룩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처음에는 살짝살짝 솟아오르던 아랫배의 움직임이 점차 강해졌다. 살짝 고통이 밀려오더니 마치 뱃속에서 두 자루의 칼이 백가죽을 찢고 나올 듯 삐죽삐죽 움직이기 시작했다. 탕명은 얼른 숨을 고르고 단전의 기운을 제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단전의 기운은 탕명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오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처음 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탕명은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보통의 문파라면 이런 경우 당연히 스승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탕명에게는 도와줄 스승은 없다.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한 차례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듯 요동치던 단전이 다시 진정되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탕명이 조심조심 다시 단전의 기운을 모았다. 단전의 기운을 제어하려 하자 다시 강한 반발이 느껴졌다. 마치 단전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듯 탕명의 명령에 저항했다. 꿈틀대는 녀석이 하나가 아니야! 탕명은 단전에서 2마리의 용이 꿈틀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랬다.
탕명의 단전에서는 천마신공의 정룡과 수타음경의 청룡이 서로 단전의 주인이 되려고 꿈틀대며 싸우고 있었다. 우! 이야! 처음에는 작은 진동에 그쳤지만 강도는 점점 세졌다. 두 마리의 용이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자 탕명은 단전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의 아랫배를 쥐고 대구르르 굴렀다. 아이고! 나 죽네! 탕명은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탕명이 마연지를 소리쳐 불렀다. 연지야! 살려줘! 탕명이 밀실동굴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연지는 내일 아침에나 올 것이다. 그렇게 백가죽을 부여잡은 탕명은 한나절을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지쳐 잠이 들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52화 두 마리의 용 2. 아침이 밝아오자 마연지가 서둘러 밀실동굴을 열어젖혔다. 오늘은 탕명의 수련이 끝나는 날이다. 어찌 됐을까? 마연지는 탕명이 당연히 천마신공 이성을 달성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있었다. 혹여나 탕명이 박주병에 걸리지 않을까 마연지는 그것이 걱정이었다. 후. 마연지가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는 탕명이 연공 중인 석굴 안으로 들어섰다. 탕명은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있었다. 다행이다. 행여나 주와 입마라도 들었을까 걱정한 마연지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입을 뗐다. 탕명. 괜찮아? 고요히 가라앉아 있던 탕명의 의식이 서서히 떠오르며 깨어났다. 인기척을 느낀 탕명이 천천히 눈을 떴다. 지난밤 그렇게 요동치던 단전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고요했고 탕명의 기분은 더없이 상쾌했다. 휴, 죽다 살았네. 죽다 살았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왜 죽을 뻔했다는 걸까? 마연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 뭔 일 있었어? 탕명이 마연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일성을 이룰 때와는 무척 달랐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 그럼 이성에 성공한 거야? 응. 마연지가 천마신공 이성을 달성한 탕명의 눈빛을 살폈다. 잘생긴 탕명의 얼굴에는 마공의 음침한 마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박주병의 흔적은 없었다. 휴. 정말 다행이야. 아직 박주병에 걸리진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뭐가 힘들었는데? 엄청 아팠어? 그러고 보니 탕명의 옷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옷은 흠뻑 젖어 있었다. 응. 역시 천마신공을 익히는 건 쉽지 않아. 뱃속이 미친 듯이 요동쳐 아파 죽는 줄. 아. 그랬구나. 탕명이 벌떡 일어섰다. 탕명의 몸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 길 없는 마연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탕명. 난 영 불안해. 이렇게 위험한 천마신공을 계속 수련할 거야? 난 지금의 내가 좋은데. 연지, 너무 걱정 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박주병에 꼭 걸린다고는 할 수 없어. 정말 그럴까? 아, 배고프다. 객장 가서 육난 누님 국수 한 그릇 먹고 싶다. 그래. 가자. 천마신공 이성에 성공한 탕명이 어깨를 쭉 폈다. 마연지가 한 단계 무공이 강해진 탕명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이 대청 마당에 나타나자 기다렸다는 듯 적두가 탕명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탕명이 천마신공 이성을 달성한 것을 축하한다는 듯 적두가 탕명의 볼에 머리를 비벼댔다. 적두, 고마워. 별일 없었지? 탕명이 적두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하자
탕명과 눈을 맞춘 적두가 갑자기 놀라며 날아올랐다. 하늘로 날아오른 적두가 탕명의 머리 위를 두어 번 돌더니 멀리 날아가 버렸다. 자신을 한참이나 기다렸을 적두였다. 그런 적두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자 탕명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적두가 오늘 왜 저러지? 탕명은 멀리 날아가는 적두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탕명은 그저 자신을 기다리다 사냥할 시기를 놓친 적두가 배가 고파서 그러려니 했다. 탕명이 열흘 만에 나타나자 육난이 눈을 흘깃흘겼다. 탕명, 뭐야 너? 어디 싸돌아다니다 이제 온 거야? 탕명이 천마신공 일성을 수련할 때 탕명은 아프다고 둘러댔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똑같은 변명을 할 수는 없었다. 마연지는 탕명이 자신에게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둘러댔었다. 누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탕명이 머리를 극적이며 육난의 기분을 살폈다. 그러자 지약이 살며시 탕명에게 일러줬다. 다뭉 아저씨가 아버님 만나러 오늘 떠나신대요. 그래? 그랬다. 육난은 오늘 기분이 영 안 좋다. 탕명 때문이 아니었다. 오늘은 다뭉이 아버지 담천을 만나러 천마객잔을 떠나는 날이었다. 육난의 눈치를 살피던 다뭉이 겸연쩍은 표정을 하며 탕명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 됐다. 내 얼굴 못 보고 가는 줄 알았어. 다뭉이 있어 한동안 좋았는데 막상 떠난다니 육난 못지않게 서운한 탕명이었다. 형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장안. 장안이요? 여기서 장안에 가려면 낙양을 거쳐 가야 한다. 탕명은 무당객잔에서 헤어졌던 양정이 문득 생각났다. 무당객잔에서 헤어질 때 양정이 꼭 낙양 흑룡관으로 찾아오라 했었다. 탕명은 다뭉이 장안으로 간다는 말에 당장이라도 다뭉을 따라 나서고 싶었다. 하지만 육난의 기분이 워낙 처져 있기에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말을 간신히 삼켰다. 그래. 다명님에게 부담을 줄 순 없지. 가더라도 며칠 후에 혼자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마음먹은 탕명이 배를 쓸며 외쳤다. 아, 배고파.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먼 길 가시는데 두둑이 드셔야죠. 그럴까? 다뭉은 안 그래도 육난의 기분을 맞추느라 밥도 못 먹었다. 정인이 떠난다기에 우울했던 육난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가 긴 여정을 떠난다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주방으로 들어간 육난이 정성을 다해 다뭉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다. 꺽. 다뭉 덕에 탕명도 오랜만에 포식했다. 열흘 만에 나타난 탕명이다. 다뭉은 탕명이 뭔가 달라졌다 느꼈다. 동생. 그 사이 무공이 한 단계 올라섰군. 다뭉이 전곡을 찌르자 탕명도 마냥 거짓말을 할 순 없다. 어찌 하셨어요? 동생 눈빛이 달라졌어. 탕명이 어깨를 으쓱했다. 어찌 달라졌는데요? 이제 고수의 기운이 좀 풍기나요? 탕명의 기대와 달리 다뭉은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수는 모르겠고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느낌이 달라. 동생, 도대체 무슨 무공을 익히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랬다. 밀실동굴은 어두웠기에 마연지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다뭉이 보기에는 탕명의 두 눈은 서로 다른 사람의 눈처럼 느낌이 달랐다. 오른쪽 눈에서는 섬뜩한 느낌이 풍기는가 하면 왼쪽 눈에서는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탕명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 변화된 자신을 느끼지 못했다. 탕명이 답답해하자 다뭉이 부채를 촤르락하고 펴더니 탕명의 얼굴에 들이댔다. 직접 봐봐. 어라? 진짜였다. 탕명이 보기에도 부채살에 비친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 눈이 달라 보였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탕명이 고개를 갸웃하며 어제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떠올렸다. 그래, 적두가 갑자기 날아간 것도 내 눈을 보고 놀라서 그런 거였어. 뭐야? 몸속에서 두 개의 진기가 꿈틀대며 싸우더니 한 놈이 한쪽 눈씩 차지한 거야? 어라?
탕명의 눈을 주시하던 다뭉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탕명의 눈이 또 변한 것이다. 요상한 기운을 발산하던 눈빛은 어느새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뭉이 부채를 접으며 신기한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거 참 신기하군. 이제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요? 그거 참 신기하네요. 주방에서 나온 육난과 마연지가 다뭉과 탕명 옆에 앉았다. 그런데 탕명과 다뭉이 뭔가 소곤거리다 자신들이 오자 말을 멈췄다. 육난이 눈을 살짝 흘겼다. 둘이 무슨 비밀 얘기야? 다뭉이 시치미를 뚝 뗐다. 사내들끼리 할 얘기가 있지. 맞아요. 비밀. 비밀이란 소리에 마연지가 코웃음을 쳤다. 웃기시네. 탕명. 너 아저씨 따라 장안에 가고 싶어 그러지? 마연지는 두 사람이 소곤거린 이유를 맞추지는 못했으나 확실히 탕명의 속은 꿰뚫어 보았다. 헉. 연지. 어찌 알았어? 마연지가 다뭉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의 계획을 꿰뚫어 보자 탕명은 그것이 오히려 신기했다. 탕명. 넌 내 손바닥 아니야. 행여나 나한테서 도망갈 생각은 꿈에라도 하지 마. 정작 떠날 사람을 잡고 싶은 건 육난이었다. 연지, 넌 남자한테 관심 없다며? 탕명이 내 정인도 아닌데 왜 사람을 구속해? 마연지가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언니. 탕명이 내 정의는 아니어도 유일한 친구잖아요. 탕명이 떠나면 내가 심심해서 어찌 살겠어요? 탕명은 어이가 없다. 야, 내가 너 심심풀이 땅콩이냐? 마연지의 눈꼬리가 치솟았다. 어쭈. 그래서 정말 아저씨 따라가겠다는 거야? 당장 탕명도 떠나기엔 육난에게 너무 미안했다. 탕명이 살며시 꼬리를 내렸다. 아니야. 난 며칠 있다가 낙양에 갈 거야. 가서 만나볼 사람이 있어서 잠시 갔다 오려 해. 마연지가 코웃음을 쳤다. 야. 내가 낙양에 아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낙양은 가본 적도 없으면서. 탕명이 어깨를 쫙 폈다. 있거든. 그리고 찾아와야 할 것도 있어. 마연지가 못 믿겠다는 듯 입을 실룩거렸다. 핑계 대기는. 갈 거면 나도 같이 가. 같이? 그건 곤란했다. 마연지가 보통 소녀는 아니지만 흉흉한 놈들이 득실거리는 강호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탕명은 개방을 상대해야 한다. 경험이 부족한 탕명이 마연지까지 챙기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 탕명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멈춰섰다. 연지, 넌 천마방을 지켜야지. 아직 장로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그랬다. 마연지와 탕명 둘 다 천마방을 비우면 곤란했다. 충성스러운 나도관이 있다 하지만 아직 충성심이 부족한 다른 장로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마연지도 마냥 우기기만 하는 소녀는 아니었다. 알았어. 그럼 빨리 갔다 와. 그래. 육난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탕명, 낙양은 처음이지? 네. 육난이 다시 다뭉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탕명이 낙양이 처음이라니 당신이 낙양에 대해 알려주면 좋겠네요. 다뭉이 고개를 끄덕였다. 낙양이라. 육난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탕명에게로 쏠리자 한시름 놓은 다뭉이 특유의 입담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다뭉이 탕명에게 알려준 내용은 이랬다. 30여 년 전 왕망이란 사람이 한 나라를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왕망의 폭정으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고 현재의 황제 광무제 유수가 왕망의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후한을 세웠다. 광무제가 수도였던 장안을 버리고 새로이 낙양을 수도로 삼은 지 20년이 안 됐다고 한다. 빠르게 광무제와 새로이 수도가 된 낙양에 관해 설명한 다뭉이 가야 할 시간이 됐는지 엉덩이를 들썩거렸다. 탕명. 낙양이면 나랑 같은 방향이야. 이참에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아쉽네. 탕명도 아쉬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러게요. 저는 며칠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래.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다뭉이 아쉬운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제 출발해야겠어.
그래요. 1년 만에 만난 두 사람은 또 헤어져야 했다. 그렇게 다몽은 떠났고 다시 혼자가 된 육란은 어깨가 축 처진 채 2층으로 올라갔다. 활짝 피어올랐던 육란이라는 꽃송이가 시들해지자 마연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휴, 사랑이 뭔지. 탕명. 이틀 후에 간다고? 응. 알았어. 잘 다녀와. 자신은 사랑 따윈 하지 않겠다는 듯 마연지가 고개를 접고는 천마방으로 올라갔다. 이 층 방으로 올라온 탕명이 침상에 누워 생각에 잠겼다. 이상한 일이다. 천마신공을 익혔는데 왜 두 개의 진기가 생긴 것일까? 이상하네. 그러고 보니 떠오르는 게 있었다. 사부인 당연자는 탕명에게 신법을 가르치지 않겠다며 한 얘기가 있었다. 탕명, 나는 너에게 신법을 가르치지 않겠다. 너의 몸속에는 알 수 없는 진기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아, 사부님이 살아계셨다면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텐데.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사부를 해친 개방 장로 양호룡을 향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그래, 일단 낙양에 가서 개방에 대해 알아보자. 어찌됐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놈들을 상대할 방법이 생길 거야.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